절도죄 267번 영득범으로서 절도죄.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가 구성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나 또는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 바, 피고인은 자신이 잃어버린 총을 보충하기 위해 같은 소속대 중대 공소외인 소지 군용 칼빈 소총 한정을 무단 가지고 나온 데 불과하다면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것이다. (268번) 절도죄의 객체로서 정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 연구개발실에서 그곳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의 설계 도면을 A2 용지에 2장을 출력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 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혼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 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 점유 및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의 설계 자료를 절취하였다라는 것이라면, 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정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 되어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을 종이에 출력하여 생성된 설계 도면을 절취한 것으로 본다면, 출력된 설계 도면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해 생성되어 피해 회사에 의해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설계 도면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동력이 아닌 정보 자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69번 복사문서의 절도.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피고인이 절취한 주주명부가 기재된 용지 70장은 피해자 회사의 주주 명단을 기재해 놓은 문서들로서 주주 명단을 정리할 당시 서류들에 기재된 인적사항 등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서는 회의실 밖에 위치해 있던 분쇄기를 이용해 명단을 폐기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서류들은 피해자 회사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주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가치도 있다 할 것이어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 복사문서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 것은 금전적 교환 가치는 없더라도 주관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힌 판결이다. 270번 재물의 가치.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볼 것이므로 그것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 가치가 경미하며 교환 가격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것이라면 재물이 성질을 잃지 않는 것이고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발행자가 회수한 약속어음을 세 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써 폐지로 되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조합되어 하나의 새로운 어음으로 이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소극적인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그 소지를 침해하여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271번 사자의 생전점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왔다면 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보호함이 법의 목적에 맞는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인의 위행위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272번 재물을 교부받은 권리와 점유의 차이. 피해자가 PC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PC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어서 제3자가 이를 취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273번 절취와 사취의 구별. 피해자가 결혼 예식장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놓자 피고인이 이를 교부받아간 사안에서 피해자의 교부 행위의 취지는 신부 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부 측 접수대에 교부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가져간 것은 신부 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하여 범한 절취행위라고 봄이 정당하다. 274번 신임관계와 절도, 횡령죄. 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 이 사건 오토바이는 다방 주인인 오모 씨의 소유인데 그 열쇠는 언제나 그 다방의 주방장인 유모 씨가 갖고 있으면서 차를 배달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과 이 사건 범행 당시 유모 씨가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주면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오라고 시키자 피고인이 이를 응낙하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그 심부름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에 마음이 변해 그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토바이의 보관에 따른 신임관계를 위배한 것이 되어 횡령죄를 구성함은 변론으로 하고 적어도 절도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